똑같지 않은 인터뷰 전국 농민회 광주 전남연맹 윤일권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댁이 어디십니까? 네, 저는 이제 순천에서 지금 농사를 한 33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규모는 벼농사 한 10,000평 하고 있고요. 한우도 한 네. 20도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복합 영농을 하고 있죠. 예, 굉장히 큰 건 아닙니다. 저로서는 큰. 예. 근데 순천이 댁이신데 오늘 광주를 올라오셨습니다. 어떤 일정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 지금 도청 앞에서는요. 전라남 도지사가 약속한 농민수당 모든 농민에게 120만 원 부분을 약속을 지켜라. 이 부분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연 재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라. 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가 하루에도 3끼를 먹고 있는 이 쌀, 밥인데 이 쌀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와 있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쌀 가격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이 이제 쌀 80kg 도매가를 한 가마당 약 18만 한 3천 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80kg이고 도매 가격이 18만 3천 원 예.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를 이제 비교를 하려면 과거의 가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2004년도 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예,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때 가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매제를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18만 한 5천 원 정도. 지금과 거의 뭐 좀 높거나 비슷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20년 전입니다. 2004년도에 80kg 쌀 도매 네. 가격이 18만 5천 원. 지금 2024년인데 지금은 18만 3천 원. 예. 이 가격만 들어보셔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쌀 생산량이 그러면 늘었습니까? 그만큼?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일단 면적도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위기, 기후 재난 때문에 수확량이 그만큼 줄고 있는 거죠. 예. 예. 수확량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예.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죠. 예.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가장 큰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크게는 국내 농민들이 생산한 쌀 생산량하고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게 소비량하고 공급량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수입 쌀을 지금 1년에 해마다 40만 8,700톤씩 해마다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350만 톤에서 한 370만 톤 이렇게 좀 변동은 있지만은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수입이 40만 톤 이상이니까 뭐 10분의 1이 넘어가네요. 한 14% 정도입니다. 우리 소비량이. 네. 예. 이것을 해마다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입쌀이 계속 이렇게 적재가 되는 남는 거죠. 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과 예. 이제 필요로 하는 소비량은 거의 비슷한데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수입이 14% 정도 우리 생산량이 예. 14%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남는다는 예. 말씀이고 왜 수입을 한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될 의무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정권 때 쌀을 관세와 100% 관세와 해가지고 512%를 관세를 매기고 100%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TO에서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졌거든요.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렇죠. 없어졌고 예, 개방을 했기 때문에 관세화로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더 이상 수입 안 하겠다. 이 선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WTO에 네. 협상을 해가지고. 근데 그 자체를 안 하고 해마다 계속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국내 쌀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수입하는 쌀을 사기 위해서 예산은 해마다 20% 30%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제 곡물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양은 비슷한데 수입할 예산은 20% 30%씩. 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산 쌀값은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참 답이 없는 거죠.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이제 수확량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3년째 감소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이유는 기후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수확
철 맞아가지고 뭐 거의 장마비처럼 막 100mm, 200mm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씩 계속 와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수확 시기에 뭐 수확을 못할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병해충이 굉장히 많이 창궐을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벼멸구, 네. 벼멸구 피해가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15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4% 정도가 멸구 피해를 봤다고 이번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럴 때는 어떤 지원이 또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사실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 재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건 재해가 아니다, 재해로 인정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확철에 그 바쁜 시기에 집회를 하고 또 서울 뭐 방문을 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또 세종 정사까지 가가지고 몇 차례 이렇게 뭐 농성도 하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마지못해 재해로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재해가 아니면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그냥 뭐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병해충이니까 당신들 책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네. 이게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후가 안 좋고 벼멸구가 발생하고 이럴 때. 사실은 이제 농민들이 특히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쌀 농사 지을 때 한 3번 정도 약을 하게 되면은 1년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 3번 하고도 이제 벼멸구가 너무 많이 심해져 가지고 그 뒤에 또 한 3번을 더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가 않는 거죠.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네. 특히나 젊은 층에서는 일단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음은 뭡니까?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60세 이상이 한 72%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아, 농사가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고요.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자기 천명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상 대대로 지어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농사를 안 지게 되면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자동차, 컴퓨터 없어도 살지만은 먹을 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천명처럼, 숙명처럼 손해가 나을 걸 뻔히 알면서도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쌀을 그러니까 수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또 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과 예. 판매를 했을 때 버는 것과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은 80kg 한 가마에 생산하는데 약 2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예. 인건비 빼고요. 그것도. 그런데 현재 18만 뭐 3천 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벌써 적자 폭이 얼마입니까? 거의 5만 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일하면 할수록 몸은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는 있고 또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얻는 병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농사철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은 대부분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예. 주사 맞고 약 타다 먹고 뭐 거의 뭐 밥 한 공기 드시면서 약도 한 공기씩 드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의 심정은 지금 어떠십니까? 이제 농사를 정말 내년에도 지어야 되는가? 해마다 반복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 농촌 소멸이 이제 그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건 참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순천의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은 도심권을 빼고 농촌 쪽만 보니까요, 작년에 23명이 태어났습니다. 신생아가요. 1년에. 예. 작년 2023년도예요. 그런데 한 600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럼 이런 추세다 보면은 10년 뒤에 과연 농촌에 농민들이 남아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이건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쌀 농사가 농민에만 국한되는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국민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일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쌀은 단순하게 우리가 국민의 주식 식량으로 개념은 떠나서요.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처음에 만들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입니다.
지금 탄소 배출권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벼농사를 예로 들었을 때 한 70만 헥타를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만 헥타 이 벼에서 뿜어내는 산소하고 탄소를 이렇게 흡수하는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은요, 이제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수를 조절하고 지하수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를 따져보니까 1년에 한 250조 원의 가치를 생산하더라고, 해마다요. 이게 이 정도의 농업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전혀 뭐 경제적인 산술로 치지 않다 보니까 농업을 그냥 무시하고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되는 희생물로만 바라보는 이 관점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현 정부의 대응을 예. 농민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방금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 농촌, 농민을 바라보는 철학이랄지 관점부터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 물론 정부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농업이 단지 식량만 생산하는 산업으로의 개념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자연을 지켜내고 또 지구를 지켜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해내는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를 이제 앞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뭐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존경받지만은 오히려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은 농민들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다녀오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현재 뭐 그런 개념은 없고요. 지금 각종 뭐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정부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농산물밖에 없다. 그래서 농산물을 가격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뭐 농민들의 생활이랄지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나 과제가 전혀 없습니다. 장관은 뭐라 합니까? 장관? 장관요? 장관께서? 장관이 기조가 있으실 텐데. 취임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근데 딱 취임 일성이 그겁니다. 농수산부 장관. 예.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네. 송미령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농민들의 아픔들 보듬겠다가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을 다하겠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랄지 이런 장관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결국은 이제 농민들은 안중에 업고 오직 물가를 잡는 데 농산물을 희생하겠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쌀값 하락 문제 해결하려고 정치권 민주당에서 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도 이제 그 내용으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이게 일정 정도의 초과 양이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부에 개입해가지고 물량을 격리하겠다 이건데요. 예, 가격을 얼마에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격리만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양곡관리법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잠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쌀값이 하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수매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국회 동의를 거쳐서 쌀 가격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렇게 수매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렸었습니다. 언제 없앴습니까? 2004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걸 없애고 대신 했던 게 쌀 목표 가격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22만 그때 최종적으로 거의 한 23만 원 가까이 목표 가격제를 정해놓고 그 가격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85%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변동직불금 네. 쌀 목표 가격제였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에 또 이것마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정부가 의무적으로 안정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쌀값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이 도구 수단이 없어져 버린 거죠. 법적인 수단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후로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뺨을 때려놓고 어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곡관리법은 결코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가가 이제 존립하기 위해서는 국방과 그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립적으로 지켜내야 경제도 자립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 60만 정도의 국군을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애기들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한 1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숫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키워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농업도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고 있는데요. 수입하는 걸로. 반대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수입하는 걸로 개입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 헌법에다가 딱 박아놓고 예. 식량을 우리는 100% 우리가 자급자족하겠다. 그리고 쌀은 80kg 한 가마당 24만 원에 수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제도화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뭐 미국, 프랑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심지어 프랑스가 제가 알기로는 200%가 넘습니다. 식량 자급률이요. 그 나라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위기랄지 기후 재난 때문에 식량이 아무 때나 돈 주고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화 창구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만나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면은 뭐 정부 당국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뭐 우회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장관을 만나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자기들하고 좀 코드가 맞는 친농민 단체들은 만나주죠. 근데 자기들하고 약간 좀 맞지 않다 생각되면은 아예 만나는 것조차도 거부를 해버립니다. 대화가 일단 안 되고 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또 시민들께보단 정부에 말씀하시는 게 더 좋겠군요. 네, 예. 나오셨으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해주고 가십시오. 예, 이렇게 농민이 뭐 수출을 위해서 희생만 해야 되는 이런 뭐 노예적인 산업이 결코 아닙니다. 농업이 없어지면은 결국은 국가도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와 있는데 농업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예,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해야 될 산업의 역군들이 농민들이다. 저는 이것을 먼저 철학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적인 측면에다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농촌들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식량을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하게 하는 것들이 국가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쌀값을 지금 당장 20만 원 뭐 줘봐야 내년 가면 토로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촌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33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심정이면 당장 저도 때려치고 지금 건설 현장에 가면 25만 원씩 받습니다. 일당을. 그럼 쌀을 한 가마 이상 하루에 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다 그러면 지금 다 농민들이 농사 손 놓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해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누가 지키고 있는지 농업이 우리나라의 근본인지 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